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제품 리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투사이클링이라는 곳에서 나온 DVR80, 이름이 굉장히 힘들죠? 자전거용 후방 블랙박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 제품도 저에게 공짜로 보내주셨어요. 188,000원짜리 지금 판매하는 제품을 공짜로 보내주셨고, 미리 말씀도 드렸습니다. 단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맘대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거기서도 오케이 해주셨고, 그래서 덕분에 이거를 리뷰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품을 사시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을 보고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제가 실제로 몇 달 동안, 꽤 오래 썼거든요. 몇 달 동안 써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펙은 스펙인 거고 실제로 썼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전거 블랙박스, 저는 어느 정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자전거 블랙박스가 없으면 거의 자전거를 안 타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물론 이게 뭐 안전용품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과연 안전용품이냐, 헬멧 같은 것이냐, 그렇진 않죠.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잘못이냐를 따져주는, 이렇게 잘잘못을 좀 가려주는 용도지, 이게 사고를 예방해 주지는 않죠. 예. 물론 얘가 후미등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조금 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항상 달고 다니는 이유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예. 저는 억울한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공도에서 탈 때나 자전거 도로에서 탈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는 중간에 밥을 먹을 때 충전을 해요. 왜냐면 그 장거리 동안 못 버틸까봐. 예, 그 정도로 블랙박스를 항상 달고 다니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하나가 배터리가 이제 다 돼가지고 그 CCTV를 가리는 데 있어서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만 있으면 충분하지, 뒤에 있으면은 뭐 더 좋나? 당연히 더 좋긴 하죠. 문제는 더 무거워지고 좀 거추장스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충전해야 되는 귀찮음도 있긴 하지만, 한번 달고 다니니까 계속 달고 다니게 되는 그런 좀 현상이 있더라고요. 자전거가 계속 무거워집니다. 예, 앞에 블랙박스도 쓰고 있고 뒤에도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위험한 거를 떠나서 사고가 났을 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얘가 딱 나와서 도와주는 거죠. 뭐 그런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사고 났는데 그 사고 낸 사람이 막 우겨, 막 이렇게 막 뭐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우겨. 근데 그때 아저씨 여기 블랙박스 있는데 볼까요? 이러면 그 아저씨가 아 그래요? 아 빨리 얘기하지.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그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이거에 뽐뿌가 생겨가지고 사시는 분보다는 이게 궁금해서 보거나 다른 것과 비교해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전방용 블랙박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고스트 엑셀도 있고, 그리고 배트아이도 있고, 하나는 그 생각이 안 나요. 제일 유명한 거, 그 전조등하고 같이 나오는 거. 이 후방용 블랙박스는 뭔가 없습니다. 이 전면에 다는 거는 중국산 4, 5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후방용 블랙박스는 지금 하여튼 그거랑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요. 때문에 이게 비교할 만한 게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긴 하죠. 자세한 얘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요점이 뭔데 그냥 괜찮다는 거야 뭐 어쩌다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은, 이게 188,000원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괜찮은 화질, 나름 괜찮은 손떨방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괜찮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야간 화질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소리도 나름 어느 정도 녹화됩니다. 보통 블랙박스 중에서는 소리가 아예 개판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나름 괜찮고, 또 후미등도 달려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타임은 제가 사용했을 때 8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9시간 초반대 좀 왔다 갔다 해요. 사용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시간 정도는 쓴다. 여기 재원에 보면은 여기에 이거 up to 9.5시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9.5시간, 9시간 반 이상 쓴다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그 근처까진 갑니다. 당연히 이 제품을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쓴 거를 뭐 적고 싶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이제 자세한 좀 얘기들을 그러니까 사시기 전에 다른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정보가 되실 수 있게 이제 영상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시작을 해볼 텐데 결론이 궁금하다 그런다면은 18만 8천 원짜리의 가치는 한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오늘도 제 스타일에 맞게 말 많게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자, 외관. 이거 좀 말이 많습니다. 마감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주변에 이 제품은 다 좋은데 마감이 별로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런 거예요. 요 위에 보시면은 요게 약간 뭔가 벌어진 것 같아요. 뭔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느낌이 뭔가 벌어진 것 같죠? 뭔가 방수가 안 될 것 같고. 근데 방수가 잘 돼요. 예, 그리고 뭔가 좀 디자인이 가격을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예,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라고 물어본다면 뭐 할 말 없지 않을까 싶은 뭐 나름 괜찮아요.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예, 카메라. 그리고 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은 한 번 누르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한 번 누르면 촬영이 진동이 와요. 그리고 요게 깜빡깜빡거리고 여기에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얘는 꺼지고 녹화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누르면은 이제 계속 켜져 있는 모드. 그리고 한 번 또 누르면 따따따따따따 또 모드. 그리고 또 누르면은 또 다른 모드. 그리고 또 누르면은 또 꺼지고. 그리고 꾹 누르면 징 하고 진동이 있고 꺼지는 요런 그러니까 버튼은 이거 하나예요. 버튼. 여기에 이제 후미등으로 쓰는 등이 있고요. 얘는 메모리 카드입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여기 있고요. 요 커버 닫아놓고 그리고 여기에 요 충전 커버가 있는데 여기에 다행히도 USB Type-C인데 이게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충전이 Type-C인 거는 참 좋죠. 근데 요게 아쉬워요. 이게 굉장히 끊어질 것 같아. 계속 쓰면서도 뭔가 불안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전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요 케이블을 여기 꼽아야 되잖아요. USB-C를. 근데 이게 꼽으면은 요 사이에서 얘와 사이에서 이게 뭔가 씹혀가지고 끊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 방식을 조금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액션캠처럼 이렇게 커버 방식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보기에도 불안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이게 충전이 PD 충전을 꼽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충전 속도를 꼽아야지 고속 충전을 꼽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저는 그 처음에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충전에 꼽아야 충전이 된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고속 충전을 꼽으면 아예 전력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거 기판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전압이 들어오는 걸 막아놓는 설계를 나름 안전하게 해놓은 거겠죠. 제조사 입장에 변명을 해보자면 그런 거겠지만은 보통은 그 고속 충전이 안 되더라도 충전은 되게 해주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적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방수는 IPX5인가 그래요. 여기 홍보 영상에 보면은 이걸 아예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촬영하는 장면이 있던데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그냥 홍보 영상입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비가 오는 환경에서 제가 써봤어요. 비가 올 때. 근데 다행히 아무런 문제나 하자 없이 지금도 잘 동작하고 있는 걸 보면 뭐 방수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쓰는 사람 중에 뭐 물 들어간 분은 없더라고요. 마운트, 요 뒤에 마운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를 쓰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 마운트 얘기입니다. 자, 이 마운트가 고무링으로 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고무링으로 이렇게 해서 이 C포스트가 있으면 이 C포스트에다가 이렇게 고무링을 두 개를 이렇게 거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겁니다. 탈착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라이딩 중에 이게 절대 빠질 리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무링이 불안해요. 저는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거를 여러 번 끊어 먹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케이블 타이로 이걸 고정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만약에 뺄 일이 있을 때는 케이블 타이를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제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고무 링이 아니라 이런 고무 밴드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걸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3D 프린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C포스트에 안장에다가 다는 거를 인쇄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던데 뭐
이거는 나중에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뭐 안 좋다,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예, 이게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리고 요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요 원형 C포스트에 장착되는 요 마운트도 있고 이런 그 에어로 자전거를 위해 에어로 C포스트죠. 에어로 C포스트를 위한 요런 그 장치도 마련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냥 기본적인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인 거는 그냥 18만 8천 원짜리에다가 이 이상을 바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 생각입니다. 영상 잘 찍히고 후미등 잘 나오고 뭐 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화질일 겁니다. 예, 화질. 첫 번째, 화질. 화질은 지금 제가 영상을 띄워놨지만 낮에도 자동차 번호판이 꽤 식별이 잘 됩니다. 네, 주변도 식별이 잘 되고 사고의 이 CCBB를 가리는 거를 넘어서서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잘 보이고 이게 손떨림 방지가 된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손떨림 방지가 되는 건지 잘 느끼지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화면이 막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이게 뭐 소니 렌즈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간에는 그냥 뭐 그렇다 치는데 야간 화질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아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야간 화질이 영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야간 화질이 괜찮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띄워놨지만 뒤에 오는 라이더가 이 블랙박스를 향해서 전조등을 쏘고 있는 상황인데도 꽤 괜찮게 화면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화질적이면은 괜찮습니다. 네, 화질적이면은 괜찮다. 그리고 꽤 광각이기 때문에 이 화면도 보기보다 꽤 광각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괜찮다. 자, 그리고 당연히 촬영은 그 TC 파일인가? 뭐 TS인가라고 해가지고 그 파일로 촬영을 하면 5분 촬영하는 용량이 얼마 안 돼요. 32기가 정도만 꼽아놔도 하루 종일 라이딩 한 거는 저장이 충분합니다. 이게 루프 레코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촬영이 되다가 메모리가 꽉 차면 제일 끝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새 파일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제일 오래된 파일은 지우고 그 루프 레코딩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쓰기도 편하고 예, 그거는 뭐 근데 블랙박스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거는 뭐 루프 레코딩 된다 자랑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이상. 안 되면 그게 블랙박스예요? 아니지. 예. 어쨌든 네,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 번 장거리도 타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짧게는 8시간 반 정도. 가장 짧게는. 그러니까 여기 재원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거의 1시간이 빠지는 거죠. 8시간 반 정도. 가장 짧은 게. 제가 지금 그 파일 리스트를 띄워놨는데 점심시간을 빼고 계산하면 딱 한 8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9시간 넘게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무조건 9시간 넘게 가요 했는데 이걸 제 영상을 보고 사신 분이 야, 이 너구리 내가 샀는데 안 가던데? 내가 쓰니까 8시간 반밖에 안 가던데 야, 이 사겠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써봤어요. 장거리 라이딩을. 근데 그 중에 제일 적게 간 게 8시간 반 정도, 제일 많이 간 거는 9시간 20분 정도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걸 안 쓰고요. 이 후미등을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후미등을 안 쓰고. 저는 근데 후미등을 항상 안 썼어요. 장거리 탈 때는. 왜냐면 블랙박스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블랙박스로만 쓰고 후미등은 따로 달았죠. 그 24시간 넘게 가는 후미등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 개 있거든요. 토픽 거. 예, 그걸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면 어차피 걔는 달아놓으면 24시간 넘게 가고 얘는 블랙박스가 주 용도니까 너는 촬영만 해라 이런 마음으로 달아놓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썼기 때문에 9시간 넘게도 쓰고 8시간 중반까지도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요 조그만한 기계가 그 시간 동안 촬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고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이 후미등이 없는 버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도 있는데 근데 짧은 거리를 갈 때는 이 후미등도 같이 썼어요. 자출할 때는 어차피 1시간 편도 1시간이니까 후미등 같이 쓰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불빛도 꽤 세고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패키지에 보면은 USB Type-C 패스트 차징 이라고 돼 있는데 패스트 차징 그러니까 패스트 차징
맞겠지. 근데 PD 충전은 안 되는 것 같아. 패스트 차징은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2.5시간이면은 풀 충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직접 테스트는 안 했는데 그냥 2.5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3시간이라고 그냥 칠게요. 근데 괜찮죠? 왜냐면은 장거리 라이딩 갔을 때 식당에서 밥 먹고 뭐 놀고 하면 1시간 정도니까, 그러니까 1시간 충전해도 몇 시간, 한 3시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라이딩 갈 때마다 항상 쓰고 있고, 항상 달고 있고, 항상 충전하고 있고, 잘 쓰고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자전거 후방용 블랙박스를 고민하신다면, 이게 뭐 만약에 30만 원짜리면은 저도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은 18만 8천 원짜리에 이 정도의 배터리 시간과 화질과 이런 것들이라면은 뭐 어쨌든 괜찮다. 예. 제 주변에 쓰고 있는 사람들도 다들 좋아합니다. 몇 가지 좀 단점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장점만 있는 제품이 어디 있겠나요? 네.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름 쓸만합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를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이게 이 블랙박스를 설정하는 화면이에요. 이거는 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여기 블랙박스를 연결하면은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 파일에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포맷은 MP4로 할 건지 TS로 할 건지. 저는 TS로 쓰고 있고 TS가 더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해상도 이런 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게 여기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세팅하는 exe 파일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IT 업종 쪽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만든 거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좀 비용을 조금 쓰셔서라도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조금 충격이기는 해요. 사실 조금 충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버튼하고 숫자 넣기 해가지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뭐 요런 아쉬움을 떠나서 이거는 단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본 세팅으로 그냥 쓰면 돼요. 그냥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왜냐면 이거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받은 대로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그 기본 상태가 TS 포맷이고 해상도도 잘 세팅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행히도. 근데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런 장점과 단점이 좀 공존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길게 했으면. 내가 내 주머니에서 18만 8천 원이 나가기 전에 한번 좀 이게 애매한데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는 하는데 진짜?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답니다. 거의 다예요. 잡설을 또 하나 더 풀어보자면 얘를 앞에 달고 싶어. 솔직히 고스트 엑셀보다 얘가 더 좋기 때문에 얘를 좀 그러니까 진짜 잡설인데 이 머리를 이렇게 좀 일자로 필 수 있으면 얘를 자전거 앞에다가 이렇게 딱 달아서 앞을 찍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앞뒤로 한 대씩 달고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친구는 자기가 직접 마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핸들바 밑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달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는 거를 만든 친구가 있어요. 초점이 안 잡히네. 어쨌든 그럴 정도로 괜찮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전방용 블랙박스 제품을 또 출시한대요. 여기 투사이클링에서.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거 나오면 또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으면은 또 그때처럼 리뷰를 해드릴게요. 쓸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다 설명 끝났고 벌써 꽤 많이 떠들었네요. 하지만 영상이 길고 저 리뷰하는 거 보고 어떤 분들이 막 댓글로 그런 거 좀 많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오늘도 잡설 많네, 오늘도 말 많네 이러는데 요즘은 특히나 그런 걸 더 많이 느껴요. 책임감 같은 거를 옛날보다 좀 더. 그래서 리뷰를 안 하면 안 했지. 옛날에도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더 느낀다는 겁니다. 리뷰를 안 하면 안 했지. 좀 단점도 좀 확실히 전달을 하자. 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 전에 쓴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뭐 어떨 때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나중에 결론은 지금 뭐 비교 대상도 몇 개 없고 이게 딴 거 플라이 그쵸? 그 제품 그거 말고는 비교 대상도 별로 없고 가격이나 이런 것도 뭐 따져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잘 비교하세요. 그 제품 다른 제품도 예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U가 좋다고 했으니까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른 제품들도 리뷰 한번 쭉 보시고 따져보니까 확실히 뭐 이거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필요하신 분만 사세요. 이게 블랙박스를 나는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살 필요는 전혀.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긴 얘기, 워낙 제가 말이 많으니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리뷰할 것들도 많고 영상도 할 게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또 블랙박스가 안전용품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항상 안전한 라이딩 되시기를 바라고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